저는 음악이랑 영상 편집용 겸 배틀그라운드를 하려는 컴퓨터인데, 배틀그라운드만 안 하면 그래픽카드가 필요가 없죠. 음향이나 영상 편집이면 그냥 10,000원짜리 그래픽카드 끼면 돼요. 그냥 뭐 GTS 450이나 이런 거. 250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껴야 돼요. 원래 이제 이분이 다나와에서 이제 견적을 계산을 했는데, 70, 이제 그래픽카드는 빼고 이제 계산했는데 70만원 조금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69만원 얼마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좀 필요 없는 부품 이런 같은 거 이런 거 좀 빼고 좀 저렴하게 그 비슷한 성능으로 가성비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 SSD 120기가로 했는데도 70만원 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70한 2, 3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240기가로 해놨습니다. 240기가로 해놨으니까 240기가로 했으면 70만 5, 6만 됐겠죠. 원래 다나와가 그 부품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비싼 게 어떤 의미냐면, 그 광고를 받는 부품 있잖아요. 광고 받는 부품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무슨 10몇만 원짜리 보드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CPU 고르고 보드 고르려면 그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거 인기 해가지고 그게 다 광고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부품 비싼 걸 올려놔요. 그래서 이분이 라이젠 2600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2600을 하려고 그랬는데 2600을 제가 금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2600이 저기 2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3만 원? 24만 원? 다나와에서 24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라이젠 1600이 다나와에서 23만 원이래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서 찾아보니까 18만 원입니다. 18만 3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2600이랑 1600이랑 일단 성능 차이가 뭐 10% 내외죠. 근데 보드도 10만원짜리 넘는 걸 골라놨더라고요. 그러면 CPU에서 5만원 차이 나고, 보드에서 또한 5만원 차이 나서 10만원, 보드랑 CPU에서 10만원을 세이브 할 수 있어요. 예. 10만원을 세이브해서 2600에 10만원짜리 보드를 다르니, 1600에 기가바이트 이거 64,500원짜리 딜러 가격입니다. 64,500원짜리 요거 두 개를 조합하면 10만원 이상 남잖아요. 그걸로 GTX 960을 달면 배틀그라운드용이 되지 않습니까? 즉, 이분은 딱 그래픽카드 빼고 구성해놓은 상태가 이제 한 70만원이었는데 1600에 좀 싼 보드를 쓰면 70만원에 배틀그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씩 좀 설명을 하면, 하드, 이거야 뭐 그냥 이거 쓰면 됩니다. 하드 패스 2테라짜리, 1테라랑 2테라랑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이제 그 파워는 바쿠나, 파워렉스 바쿠나, 이거로 뭐 되게 뭐 파워렉스 파워 쓰는 순간 뭐 그 업체는 쓰레기 뭐 이런 것도 많고, 파워렉스 막 안티가 엄청 많은데 그건 파워렉스가 많이 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10개 팔린 것보다 100개 팔린 것이 이제 더 그게 많듯이, 물론 마이크로닉스나 뭐 타파워 같은 것이 쪽이 제도 알기로는 내부 부품을 좀 더 좋은 거 쓰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왜 파워렉스 고집하냐면 가격이 더 싸요. 일단 3만원대 초반에 500W 전격 있는 파워는 파워렉스 바쿠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워렉스 바쿠나 500W면 GTX 1070도 아무 문제 없이 돌려요. 저 지금까지 파워렉스 바쿠나 500W로 지금까지 저기 뭐 GTX 260 시절부터 1070까지 껴서 파워 터진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000대 가까이 팔았는데도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에이스도 엄청 빠릅니다. 고객의 잘못이라 그래도 에이스를 잘해줘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그 파워 터졌는데 그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바퀴벌레 합선으로 파워 터졌어요. 그런데 바퀴벌레 합선으로 파워가 터졌는데도 물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거를 새 걸로 그냥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렉 썼습니다. 에이스 빠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다르게 고장도 안 납니다. 네. CPU는 설명했고요. 라이젠 1600이 뭐 그렇게 1700 때문에 이미지가 좀 성능이 떨어질 거 생각하는데 이거 i7 그 7000번대 있잖아요. 아, 이름 기억 안 나네요. 그거보다 더 좋아요. 지금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i5 8500. 그 시리즈 전 세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습니다, 저게. i7 시리즈보다. 1600이면 배틀그라운드 충분히 돌려요. 그래픽카드가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램은 삼성 램으로 하려다가 요걸로 했습니다. 예, 이분이 가성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삼성 램이 지금 87,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두 개를 달잖아요. 8기가짜리 두 개. 16기가짜리 하나를 달아도 되지만 일단 8기가짜리가 더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8기가짜리 두 개를 끼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차이 나는데 에센코 거를 왜 썼냐면 램값이 별로 안 비싸면 저 삼성 거 써요. 저도 지금은 삼성 거 쓰려다가 뭐 좀 최대한 저렴하게 계산해 달라고 하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센코어를 다음으로 써요. 저도 왜 그러냐면 저도 에센코어 잘 안 썼는데 그 메인보드 에 보면 램 호환표 있잖아요. 램 테스트. 메인보드가 출시돼서 이런 램이 호환이 된다고 리스트를 쫙 나와요. 거기에 에센코어는 다 있어요. 예. 에센코어랑 팀그룹은 많더라고요. 뭐 탐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저는 경험을 가장 확실히 믿으니까 삼성 램 다음으로 호환이 잘 되는 게 에센코어 램이 그렇게 호환이 잘 되더라고요. 시넥스나 이런 것들은 시넥스, 탐유지 이런 거 호환 잘 안 돼요. 팀그룹 호환 잘 안 되는 거 좀 있어. 근데 에센코어는 다 호환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램이 너무 비싸면 에센코어를 씁니다. 그 다음 SSD는 케이스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SSD는 A데이터 거 65,000원 쌉니다. SSD는 제가 탐유조 거를 좀 잘 안 씁니다. 탐유조 거는 안 쓰고 저가용으로 쓴다고 하면 이제 아이노비아나 팀그룹이나 A데이터 트랜센드 걸 썼는데 3D 랜드 나온 이후로 TLC랑 MLC랑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 그리고 전 제 개인적으로 SSD는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냥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제가 컴퓨터가 있는 첫 메인 컴퓨터에는 SSD 60기가짜리 옛날 비쌀 때 설치했으니까 60기가짜리 A데이터 거 뭐 당연히 TLC 달려있고 또 이제 여기 반대편 쪽에 있는 세컨드컴 전 작업을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 여러 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240기가짜리 좀 좋은 게 달려있어요. MSC에 당시 좀 좋게 산 울트라 버전. 걔도 똑같습니다. 속도 별 차이가 없어요. 마이크론 거도 써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SD는 그냥 AS만 잘 되는 거 쓰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3D 랜드로 나온 65,000원짜리 요거 A데이터 거. 원래 A데이터 게 좀 요거보다는 더 비쌌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요거 씁니다. 트랜센드나 요거 둘 중에 싼 거 써요. SSD는 탐유주께 좀 에러가 많죠. 탐유주께 에러가 좀 많아요. 에이스 많이 보냈어요. 제가. 그리고 보드는 ECS 써도 돼요. 원래 ECS 거로 사람들이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품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만약에 A, B, C 브랜드가 있는데 A 브랜드가 가장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전자식 칩셋을 쓰는데 거긴 기계식 칩셋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A 브랜드가 우리 이거를 이제 교체하자 그래서 가장 좋은 전자식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미 A 브랜드가 옛날 기계식을 쓴다고 생각해서 그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ECS예요. ECS가 전원부 전해질로 쓰고 그랬잖아요. 좀 오랜 기간 동안 기가바이트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경험상 초기 불량이 가장 없는 보드가 ECS예요. 그동안 보드를 여러 가지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그런데 이제 신품 불량이 ECS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에즈락 더럽게 많아요. 에즈락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기가바이트. MSI는 CPU를 좀 사망을 시켜요. 그 보드가.
제온보드 한번 사망시키고, 여튼 그렇습니다. i5도 한번 사망시키고, 같이 죽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여튼 ECS 보드를 제가 상당히 신뢰합니다. 심품 불량이 없어요. 물론 가성비는 에지락이 제일 좋죠. 성능 대비 가격이 싸니까. 근데 ECS도 당연히 성능도 가격 대비 좋고, 그게 좀 에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ECS는 이제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요 기가바이트 보드를 넣습니다. 싸요. 64,000원. 요거 쓰면 충분해요. 320 보드. 오버클럭 안 해요. 오버클럭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일반 사용자들은. 국민 오버 하면 됩니다,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컴퓨터 좀 만질 줄 아는 애들이고, 직접 조립 가능한 애들. 걔네들이 국민 오버 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컴퓨터 업체에 컴퓨터 조립을 맡긴 사람은 오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버 해달라고 하면 저도 안 해줍니다. 왜냐면 오버 해가지고 에러 나봐. 그러면 뭐야? 그럼 컴퓨터 에이스 들어와요. 오버 왜 해줍니까? 여튼, 오버가 거의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또, 오버를 하잖아요. 저도 한 예전에 Q6600, 2140 그 시절에 5만 오버 다 했는데, 블랙 에디션 사가지고, 오버한다고 쇼를 많이 했는데, 결국엔 오버 풀어요. 네.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다가 많이 올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오버클럭은 진짜 말 그대로 안정성. 블루스크린이나 이런 게 뜨거나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오버 절대 안 합니다. 예. 저는 책을 쓰기 때문에 워드 프로그램이 중지되거나 블루스크린 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순간 1시간 동안 쫙 쓰고 있는데 갑자기 툭 떠와요. 그럼 모니터 부셔버려. 그럼 컴퓨터 다 잠깐만, 되게 생각보다 상상보다 짜증난다. 예전에 제가 오버헤드 쓰다가, 그때 한창 이제, 제가 부전공이 이제, 영상 연출, 이렇게, 영상 촬영해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작업한 거, 진짜 프리미어로 작업한 거 이제, 렌더링 시키는데, 렌더링인지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10몇 년 전이니까 6mm 테이프로 캡처해가지고 렌더링 시키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DSLR 뭘 찍습니까? 그 당시에 PD150 그게 그걸로 사람들 전부 다 방송국에서 PD150으로 찍었어요.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거 다 6mm 테이프. 그거 렌더링 1시간 반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음악이 많이 들어가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거 하다가 블루스크린 떠가지고 본체 집어 던졌다니까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버는 하는 사람이나 재미로 하는 겁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요렇게 케이스는 왜 이걸로 했냐? 요 R360 케이스가 도장이 전체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은색 케이스 철을 흰색 페인트 통에 그냥 넣었다 뺐어요. 그래서 전부 다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앞에 보이는 전면 불빛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안쪽으로 확 비쳐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뻐요. 이 케이스가. 이걸 초딩도 같이 쓰고 여자친구 같이 쓴다고 하길래 그런 애들은 케이스 민감하잖아요. 저 케이스 만족도 되게 높습니다. 저 케이스의 딱 하나 단점은 상단 파워라는 거. 그리고 하드하는 공간이 좁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이 주문한 분은 하드를 2테라 달지 않습니까? SSD만 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하드를 직접 추가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드 다는 공간이 좁다고 해도 직접 다는 확률이 적으니까 이걸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는 요 DVD룸 밑에다가 하드를 달고 바닥에다가 하나 달 수 있거든요. DVD룸 밑에 달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드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달고 이거를 달기 어려운 것도 제가 달아놓고 바닥은 달기 편하죠. 바닥에다가 나중에 직접 다시면 됩니다. 바닥에 다는 게 안 좋긴 한데, 그거는 요 케이스는 상관이 없어요. 요 R60 케이스는 바닥 받침대가, 케이스 받침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통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하드를 단다고 해도, 저 케이스는 문제없습니다. 물론 저 케이스가 아니면 검은색은, 흰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R360 케이스 쓰는 거고, 검은색이면 왈츠죠. 왈츠 케이스 쓰면 된다, 검은색은. 왈츠 케이스가 유명한 J10 케이스보다 딱 하나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플라스틱 하드 가이드가 있어요.
하드가 플라스틱 가이드에 끼운 다음에 철판에 고정이 돼요. 근데 J10은 직접 철판에 고정되는 방식이잖아요. 하드 진동을 플라스틱 가이드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에 왈츠 케이스가 났습니다. 검은색은. 요렇게 구성하면, 자, 여튼 지금 군더더기를 빼서 10만원 아꼈어요. 10만원 더 아꼈죠. 램까지 합쳐서 한 12만원. 아, 더 아꼈습니다. SSD 때문에. 삼성 SSD로 썼더라고요. 한 15만원 아꼈습니다. 지금 구성이. 아, 파워도 만원 아꼈습니다. 16만원 아꼈습니다. 약 16만원을 세이브 해가지고, 예, 그래픽카드 GTX 960을 끼고, 여기 SSD를 이제 240기가로. 아니다. 16만원 아니네. SSD 그 사람 120기가 선택했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한 10만원 좀 넘게 세이브해서 그 돈으로 960 끼면 됩니다. 조립 과정을 동영상으로 좀 찍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가지고 와서 급하게 이제 부품을 직접 사가지고 왔어요. 용산에서. 여기 서수원이라, 아니 수원이 서쪽 북쪽 있는 쪽이라 신림동에서 여기까지 금방 오거든요. 택시 타고 오셨더라고요. 올 때는 버스 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부품을 사가지고 왔어요. 용산에서 직접. 이제 부품은 제가 다 불러드렸어요. 카드로 구매한다 그러셔가지고 부품은 제가 이제 아이클럽 슈퍼스토어로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다 제가 모델명을 불러드리고 그걸 다 주문해서 갖고 왔는데 똑같죠? 있던 사진이랑 견적했던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키보드 마우스도 좀 추천해달라길래 무선으로 로지텍 MK 시리즈 무선 마우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 정품 그게 3만원 해요. 28,000원 3만원 무선 패키지가. 근데 만원대로 좀 추천해달라길래 그 삼성 CNT에서 나온 COC1000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2000으로 바뀌었나 모델명이. 그런데 그게 무선 키보드 마우스 중에는 좀 괜찮아요. 키보드는 저기 멤브레인 있으면 다 도찐 개찐입니다. 진짜 너무 하급 막 3,000원짜리 키보드 아니면. 근데 그 삼성 COC 모델이 삼성전자 건 아니에요. 삼성 COC 그 모델이 그 마우스가 괜찮아요. 마우스가 좋아요. 그게 무선 마우스가 그 만원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많이 씁니다. 저가용으로 원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거죠. 같이 산 거 이분이. 그리고 모니터는 제가 이제 이분이 원래 모니터를 저기 얼마짜리 40만원짜리인가 그거를 살라 그랬어요. 27인치짜리 40만원이 도대체 어디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게이밍용 저기 144Hz 그 지원되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 부품을 지금 가지고 온 이유가 배틀그라운드를 안 한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안 해도 된대요. 검은 사막 정도만 되면 된대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이제 그걸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영상 편집에 좀 더 저기 집중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원래는 그분 24인치 1920을 살라 그랬어요. 모니터를. 근데 2560을 사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2560이랑 1920이랑은 차이가 엄청 커요. 작업하는 그 창의 크기가 완전 달라져요. 포토샵을 열면 뭐 1920 해상도 24인치에서는 뭐 PSD 파일 열으면 옆에 막 도구 있잖아요. 도구들 막 배치하잖아요. 공간 어떻게든 아끼려고. 그 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2560이랑 1920이랑은 거의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디자인에도 전부 다 2560 씁니다. 3840은 좀 너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2560 해상도가 이제 예전 27인치가 많이 나왔는데 1920 해상도는 24인치가 딱 맞는 거고. 그러니까 모니터 크기에 맞게 최적화된 그런 해상도가 있어요. 1920 해상도는 24인치에 딱 맞아요. 근데 1920을 15인치에다 우겨 집어넣으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2560 해상도는 원래 32인치 정도 돼야 이게 딱 맞아요. 그런데 이제 27인치에 이제
우겨집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작습니다. 27인치. 27인치 2560을 쓰면 잘 안 보여서 모니터 가까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빼게 돼요. 당연히 거북이 되겠죠. 2560이 딱 맞는 해상도는 32인치, 그 인치는 32인치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24인치 1920을 살라다가 이제 나중에 배틀그라운드 좀 할 때 뭐 잘 144인치를 사고 싶다고 40만원짜리 모니터를 골랐는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말했듯이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프레임, 컴퓨터에서 보내주는 그 초당 프레임이 144가 넘어야지만 144Hz 모니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4Hz라는 건 1초에 144번 깜빡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144 이상 프레임이 나와야 돼요. 모니터는 144번 깜빡거리는데 컴퓨터에서 60프레임밖에 못 보내면 60Hz 모니터 쓰는 거 똑같아요. 이거를 알고 모니터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분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모니터 144Hz를 쓰면 배틀그라운드가 144로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튼 그렇게 해서 배틀그라운드 포기를 했으니까 27인치나 32인치를 살라고 제가 이제 27인치를 이제 골라달라고 하나 말을 하길래 제가 뒤져보니까 27인치 2560 해상도 신품이 한 18만원, 17만원 해요. 중소기업 거. 근데 뒤져보니까 32인치짜리가 19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18만 8,900원인가 그래요. 그럼 미쳤다고 2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27인치를 삽니까? 32인치를 사지? 원래 32인치 모니터에서 2560은 되게 드물어요. 지금 뭐 다나장터나 중고나라 들어가서 32인치 2560 해상도 모니터 찾아보세요. 그거 별로 없어요. 32인치 2560이 적용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될 거였어요. 1년도 안 될걸요. 많이 이렇게 적용된 지가. 물론 소수의 모델이 있었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싼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많이. 가격이 쌓였어요. 그래서 32인치 2560 해상도 모델 19만원 밖에 안 합니다. 모니터 요즘 진짜 싸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립 과정은 없습니다. 빨리 조립한다고 사진을 제가 하나도 못 찍었어요. 사진을 늘 찍는데 그리고 이제 그 모니터 해상도에 대한 그 게임에 대한 거는 이제 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이 좀 있어요. 뒤져보시면 해상도라고 검색하면 뭐 게임 해상도 뭐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그 게임 해상도는 예전에는 뭐 5년, 3년 전만 해도 게임 컴퓨터 파는 사람들이 모니터를 안 물어봤어요. 해상도를.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환경인지를 그 조립 컴퓨터 판매 업자들은 생각을 안 해요. 걔네들은. 얘는 생각이 없어. 걔네들은. 진짜 애들이 무책임하고 그냥 컴퓨터만 팔면 된다는 거야. 만약에 15인치 모니터 쓰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조그만한 화면 좋아하는 사람들. 15인치는 해상도가 1024잖아요? 그럼 이미 게임에서 옵션이, 가장 큰 옵션은 뭡니까? 해상도예요. 뭐 그림자 효과 끄고, 배경화면 끄고 이런 것보다 해상도를 줄이는 게 옵션이 가장 내려가잖아요. 타입이 되잖아요. 모니터가 1024라는 거는 1140 해상도로 하면 되잖아요. 그 이상은 안 되니까. 그래 이미 옵션이 최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옵션이 이미. 그 사람 모니터를 15인치 쓴다는 거는. 근데 그 사람이 반대로 뭐 저처럼 55인치 그 4K 해상도를 쓴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옵션이 최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해상도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모니터가 크고 해상도가 이제 높으면 당연히 사양이 많이 올라가요. 모니터가 커지면은 같은 해상도로 뒀을 때 화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아니 저기 49인치짜리 모니터에다가 해상도 1280으로 해봐요. 그럼 이건 엄청 눈 아프고 흐리고 선명하지가 않죠. 근데 뭐 17인치 모니터에다가 1280 해봐요. 선명해요. 원래 그 모니터가 그 해상도니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배틀그라운드용을 많이 할 때 경기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분에게 1060이 아닌 960을 많이 추천을 해요. 지금 1060 방금 지금 5월 29일인데 2018년
검색해보니까 29만 8천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비쌉니다. 아직까지 비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때 이제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동났을 때 1060이 30만원으로 올라갔죠. 3기가가. 그래도 좀 팔리는 걸 보고 얘네들이 29만원 정도로 해도 팔리는구나 해서 가격을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원래 1060 3기가 24만 5천원, 23만 5천원 이랬잖아요. 근데 비싸게 올려도 뭐 팔리는데 왜 가격을 내립니까? 그 29만 8천원에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 30만원에. 근데 960은 지금 중고로 10만 5천원, 11만원 밖에 안 합니다. 가격이 3배 차이 나요. GTX 1060 3기가는 배틀그라운드 1920 해상도에서 뭐 자잘한 옵션 좀 타협하고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고, GTX 960은 해상도 1600에서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자꾸 960으로 쓰라 그러냐. 일단 1060이 너무 비싸고, 그래픽카드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기가 쉬워요. 컴퓨터에 있는 모든 부분 중에 그 사용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 그래픽카드예요. 어떤 분들은 뭐 SSD를 뭐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 SSD는 나중에 제가 달게요 하고 뭐 SSD 선택을 안 하는데, SSD는 나중에 새로 뭐 달면 윈도우로 새로 깔아야 돼요. 엄청 번거로워요. 꼭 프로그램 다시 다 깔아야 되고, 뭐 어디 한글이 목단이 싹 깔아야 되고, 뭐 어디 플래시니 깔아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CPU도 근데 그래픽카드는, CPU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픽카드는 그냥 뺐다 끼우면 끝이에요. 빼서 끼운 다음에 그래픽 드라이브만 깔아주면 끝. 아무것도 건들 거 없음. 그리고 빼기도 간단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빠듯하게 그 부품을 빠듯한 가격으로 고성능으로 조립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거는 다 이제 CPU 놓고 SSD 달고 CPU도 좋은 거 끼지만, 제가 그래픽 카드를 낮은 걸 씁니다. 좀 낮은 거지. 960 지금처럼 i7 시스템에 960을 씁니다. 좀 빠듯한 분은 CPU를 i5로 하고 1060을 끼지 않아요. CPU 뭐 예산이 빠듯한데 CPU를 i5로 하고 GTX 1060 6기가 끼우지 마시고 i7 끼우고 GTX 960 끼우는 게 낫습니다. 물론 CPU도 그냥 뺐다 끼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CPU는 빼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 뺐다가 다시 끼울 때 핀이 휘어질 수도 있어요. 초보자는. 이게 좀 CPU를 처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안 해본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CPU는 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튜브 뭐 어떤 영상 보니까 제가 CPU 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서 하는데, CPU 빼도 돼요. 그거 뭐 빼면 되지 뭘. 뺄 때 그냥 손으로 눌러서 그런 거지 뭘. 근데 이제 자꾸 손으로 누릅니다 진짜. 그걸 눌러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도 R360 케이스로 가지고 왔어요. R360 케이스. 이제 제가 요건 다른 똑같은 사진인데, R360 케이스가 이겁니다. 괜찮죠? 요거는 다른 컴퓨터 요렇게 세팅이 됐어요. 요건 다른 컴퓨터인데 요렇게 조립이 됐어요. 이렇게 R360 케이스가 이제 불빛이 안쪽으로 비쳐요. 이렇게 안에가 다 흰색이라 그래서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돼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컴퓨터를 이제 다 조립하고 옆에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다나와에서 살려고 했던 금액보다 50만원 아꼈다. 예, 이분은 이제 모니터도 비싼 거 살려고 그랬고, 스타틱 없이. 그리고 보드도 비싼 거,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나와에서 처음 계산, 다 해가지고 계산했던, 키보드 마우스도 키보드 마우스 얼마짜리 골랐더라? 잘 모르겠어요. 비싼 거 골랐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비싸서 그게 진짜로 확실히 성능이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별로 도찐개치 차이도 안 나는 비싼 것들이 있어요. 다나와 인기 순위에 위로 올라가 있는 부품도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그거 팔면 많이 남거든. 그냥 그거 광고를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광고 받고 올리는 거지. 그냥 올려줍니까? 기업인데. 네이버 파워링크랑 똑같은 거죠. 하여튼 요렇게 해서 50만원 아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50만원 이렇게 많이 아껴줬으면 진짜 인간적으로 컴퓨터 한 대 더 나중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튼 이렇게 해서 돈 많이 아껴줬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